1903년 원시주의를 일으킨 고갱 마르키즈 제도에서 사망하다. 안녕하세요, 미추리입니다. 오늘은 고갱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고갱을 한마디로 한다면 원시주의의 아버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원시 부족 문화를 유럽의 과거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유럽 바깥의 공간으로 이동하는 일은 곧 시간여행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아프리카의 원시성은 해방, 기원, 순수와 같은 환상적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덜 진보한 문명이 과거라고 여겨지는 이런 시각은 모더니즘의 시간 개념인데요. 이 시간을 선형적 진보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로로 길게 이어지는 연대기적 단선적 시간과 더불어서 인류가 기술을 통해 점차 발전한다는 진보관이 모더니즘의 시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덜 진보적이면 더 과거에 위치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당시 유럽이 기술적으로 발전했으니까 아프리카는 공간적 외부인 동시에 시간적 과거처럼 생각됐어요. 이게 원시주의가 가진 시공간의 개념인 동시에 유럽인이 가졌던 편견이기도 합니다. 당시 예술가들은 유럽의 아카데미즘을 혁파할 수단으로 이국적인 세계를 조명했는데요. 이런 이국적인 것을 혼성적으로 받아들이는 이국주의는 고갱이 최초인 건 아니에요. 유럽에는 이보다 먼저 중국, 북아프리카, 중동, 일본을 차례로 휩쓴 관심이 있었고요. 자포니즘이란 말을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1800년대 중후반 인상주의 화가들은 일본의 우키요에라는 양식에 엄청난 영향을 받고요. 시간적으로는 그 이후에 발생한 게 고갱의 원시주의예요. 이 모든 일이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비롯해 벌어집니다. 제국주의적 욕망은 여러 구조를 통해 퍼져나가는데요. 종교적으로는 기독교, 정치적으로는 계몽주의, 경제적으로는 해상무역과 철도, 군사적으로는 식민지를 통해 해외에 대한 관심과 야망이 점차 격화됩니다. 그리고 미술에서는 그들의 삶과 양식을 낭만화하고 회화 화면에 정박시키는 것으로 구체화돼요. 고갱이 이런 관심을 가지게 된 건 1889년의 파리 만국 박람회 때문인데요. 이 당시 박람회는 발전하는 유럽의 산업들을 모아 전시하기도 했지만 각 인종들의 삶의 모습과 양식을 통째로 전시하기도 했어요. 고갱은 거기서 원주민들을 동물원처럼 무대화한 원주민 마을을 보고 타히티를 막연히 동경하게 됩니다. 만박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시 근대 유럽의 인종주의적 산물을 두 가지 얘기해 볼게요. 하나는 올림픽이고 하나는 박람회예요. 둘 다 거의 똑같은 시기에 탄생했는데요. 올림픽에 각 인종들의 몸이 가진 운동 능력을 측정하는 인종주의적 시각이 깃들어 있다면 박람회에선 원시인 마을이나 중동의 시장을 통째로 박람회 내부에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유럽인이 각 인간들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볼거리로 즐기게끔 했습니다. 이때 관람자의 시선은 당연히 유럽인의 시선이겠죠. 유럽인만이 인간이고 다른 인종은 볼거리인 이 상황 자체가 인종주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입니다. 아무튼 고갱은 유럽은 타락하고 원시적인 것은 순수하다는 공식을 세우는데요. 이는 자연주의로 유명한 루소의 영향을 받은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히티와 유럽을 오가다가 말년은 또 태평양에 있는 마르키즈 제도라는 곳에서 보내요. 그렇다고 그가 아프리카인들에 대해서 평등한 시선을 가졌던 건 아니에요. 처음 타히티에 갔을 때 고갱은 40이 넘었었고 유럽에 아내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10대 타히티 원주민인 테하마나를 아내로 맞아들여요. 이때는 유럽에 있는 아내와 이혼하기도 전입니다. 심지어 파리로 돌아올 땐 테하마나를 버려요. 중혼에 미성년자 성착취에 아내를 버리기도 하고 말년에는 병 때문에 모르핀을 하다가 중독되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심각한 윤리적 범죄를 저지른 거죠. 아니 이 아저씨들이 미안하지만 개저씨들이 어쩐지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타락하고 방종한 예술가의 원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고갱은 파리로 돌아와서 유럽의 아내와 이혼하고 다시 타히티로 떠나는데요. 이때 매독에 걸린 채로도 원주민 여성들과 난잡한 관계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도 옆집에 살고 있던 파우라라는 여성과 동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르키즈 제도에 가서도 10대 여자들과 관계를 하고 자식을 낳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고갱 개인의 방탕함이 아니라 당시 유럽 남성이 세상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당시 타히티는 심지어 고갱의 환상처럼 원시적이지도 않았어요. 고갱이 방문할 당시의 타히티는 이미 프랑스 식민지배를 받은 지 10년은 지났기 때문에 타히티의 수도 파페헤테는 유럽의 관점에서 보기에 문명화되어 있었거든요. 마르키즈 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원시주의는 순수성을 추구했지만 그 순수성은 유럽인들을 통과하면서 오직 혼성성만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시주의가 추종하는 순수성 역시도 허구적이고 환상적이죠. 그렇지만 이 외부를 향한 환상, 그리고 그 외부에 대한 내부로의 포섭은 곧 모더니즘의 한 경향이자 전통이 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를 주체와 타자의 변증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변증법은 해겔을 통해서 정반합의 도식으로 구체화되었는데요. 이 개념은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변천사를 겪는 어려운 개념이지만 오늘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해겔의 주장을 지독히 단순화하고 도식화해서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립되는 반이 이후에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이 둘이 대립하고 겹쳐지면서 다른 합으로 귀결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합은 다시 정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다른 반을 만나 합이 되는 연쇄적 과정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유럽이라는 주체가 이국이라는 타자를 만나 합을 만들어내는 변증법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곧 당시의 모더니즘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서구는 이런 식으로 자기를 확장해오고 발전시켜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형 박물관의 수많은 타국 유물들이 가장 단순화된 예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고갱의 그림 하나를 얘기해 볼게요. 죽음의 혼이 지켜본다는 작품은 마네의 올랭피아에 대한 참조이자 미학적 답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네의 올랭피아는 서구 여성 누드화의 역사에 대한 중요한 분기를 형성합니다. 그동안 누드화를 생각해 볼게요. 그동안 누드화에서 여성의 시선은 늘 정면을 향해 있지 않았어요. 반면 올랭피아의 여성은 정면을 똑바로 응시하죠. 그래서 은밀하고 안전하게 대상을 관음하던 감상자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올랭피아의 모델은 파리의 한 창녀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람자를 성매매 남성으로 불현듯 위치 지우기도 해요. 마네의 올랭피아에서는 백인이 등을 기대고 누운 모습인데 죽음의 혼이 지켜본다에선 흑인이 엎드려 있는 채로 정면을 응시하죠. 이런 시선의 위협은 이후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까지 이어지면서 마네, 고갱, 피카소라는 응시의 계보를 상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남성 화가에 의해 그려진 이 그림들이 그림을 바라보는 시선의 주체가 남성으로 상정되어 있다는 현실을 폭로하는 기제가 됩니다. 이렇게 고갱의 원시주의를 통해서 모더니즘, 인종주의, 누드화를 바라보는 감상자의 위치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